여러분 도쿄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와구치코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야마나시현에 있는 가와구치코는 후지산이 보이는 호수인데 도쿄에서 가와구치코까지는 버스로 2시간 정도 거리로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곳입니다. 고속버스는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했습니다. 시간마다 다르지만 편도 2,000엔에서 2,500엔 정도 들고 보시면 가와구치코는 후지산 바로 앞에 있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한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적절합니다. 가와구치코로 가는 고속버스는 보통 3곳을 들리는데요. 후지큐랜드, 후지산역, 그리고 종점으로 가와구치코에 도착합니다. 후지큐랜드는 무서운 놀이기구가 많은 곳인데 일본 젊은이들이 한 번쯤 친구들과 가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나름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친구들이랑 함께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놀이기구 타고 바로 토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호토가 이곳의 명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입니다. 그냥 일본 된장인 미소를 베이스로 밀가루 반죽면을 두껍게 해서 만든 음식인데 우리나라의 칼국수의 된장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시간을 걸려서 도착해서 일단 밥부터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츠치우라란 식당인 곳입니다. 원래 가와구치코역 앞에 호토후도라는 식당이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토라는 곳을 파는 곳인데 거긴 줄이 너무 길어서 그 옆집으로 왔습니다. 800엔짜리 덴푸라 우동인데 튀김도 무려 5개나 들어가 있고 그중 새우튀김은 새우 자체가 아주 오동통해서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호토를 파니까 여기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뷰가 이렇습니다. 제가 찍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날씨가 좀 흐린 편이었지만 날씨만 좋으면 후지산이 보여서 800엔으로 대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머니가 시킨 덴푸라 소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는 가와구치코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아라쿠라야마 생겐 공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가와구치코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이곳입니다. 물론 날이 좋으면 이렇게 엄청난 뷰를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땐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습니다. 생겐 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시모요시다 역으로 가면 됩니다. 이 귀여운 열차를 타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후지산뿐만 아니라 벚꽃 스팟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면 후지산과 함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요. 드디어 시모요시다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 센겐 공원이 있습니다. 뷰를 위해서는 이곳을 올라가야 하는데 리뷰를 보니까 계단이 꽤 가파라서 힘들다는 후기도 많았지만 직접 경험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사실 힘들지는 않았었고요. 주변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냥 동네 뒷산 오르는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도 쉴 수 있는 곳도 많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사진 찍고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398개의 계단을 올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가와구치코가 있는 이 야마나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포도로 유명한 동네인데 요즘엔 일본산 와인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보셨다시피 높은 건물은 거의 없고 발전이 됐다기보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일본의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쯤 올라오니까 은근 숨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사실 후지산이 가리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동네를 훤히 내려볼 수 있는 뻥 뚫린 곳이어서 좋았습니다. 생겐공원에서 내려와서 후지산역으로 가시면 동네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저 뒤에 후지산이 보일랑말랑한 거 보이시나요? 이날 찍은 사진인데 구글맵에서 페브카페 후지를 검색하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묵은 호텔은 레이크 호텔 미즈노 사토입니다. 이 호텔은 3인이서 50만 원이 조금 넘었고요. 조식, 석식 포함, 온천 무료, 버스로 역까지 무료 이동 등을 생각하면 꽤나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 다다미 방으로 2인 침대에 이불 세트 3개가 있었고 생각보다 꽤나 넓어서 엄청 쾌적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서 석식 예약을 한 뒤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석식은 전통 카이세키 코스입니다. 가와구치코가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데 나베, 소고기, 사시미, 생선구이, 밥, 된장찌개, 절임 음식, 튀김, 후식까지 아주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식전주로 레몬주를 주셨고요. 여기 소고기가 있고 있습니다. 사시미 모리아워센, 참치, 방어, 생새우 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와사비 조금 얹혀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자그마한 냄비에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다 익을 정도가 되면은 알아서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다시 덮고 다른 음식을 먼저 먹어보도록 합니다. 버터랑 마늘로 간이 되어 있어서 이건 맛없을 수 없는 소고기였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그 전에 이 생선이 전 진짜 맛있었습니다. 평소에 생선을 전 즐겨 먹진 않는데 이 아이는 통통하게 알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선에게 좀 미안하지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선구이는 재료의 원래 모양을 잘 살리기 위해서 꼬치에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요. 가이세키 요리 자체가 계절에 따라 시각적인 걸 부각하고 양은 적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 나베모노 역시 양이 한입거리고 한국과 비교하면 양이 다 왜 이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다 먹다 보면 어느새 소고기 2인분에 밥까지 볶아 먹었을 정도로 양이 차게 됩니다. 튀김과 조림은 순서상 거의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이나 면류가 나오면 식사는 끝입니다. 물론 후식은 제외이고요. 후식은 이렇게 메론과 망고 푸딩이 나왔습니다.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온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전 자느라 온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다급히 온천을 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썩 좋은 료칸은 아닙니다. 보통 일본의 료칸들은 몇십 년씩 역사를 자랑하는 게 흔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지어진 지 꽤나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남녀 온천탕은 매일 서로 바뀝니다. 두 시설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배려죠. 일단 남녀탕 모두 노천탕이 스바라시합니다. 그건 바로 후지산이 보이는 뷰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제가 간 날은 비가 왔었지만 비를 맞으면서 온천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탕은 실내에 2개, 실외에 2개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연수를 이용한 온천으로 겨울도 좋지만 전 봄, 여름 온천도 추천드립니다. 온천하고 방에서 TV 보고 맥주를 마시다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조식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기가 가와구치코, 즉 호수 뷰 식당입니다. 이 호텔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태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야마나시현이 태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유명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침 패스하고 자렸다가 겨우 일어나서 왔는데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음식을 평가하려다 깜빡했었는데 엄청나게 고급지고 막 미친 맛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음식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이세키라는 이름답게 사시미부터 구운 생선, 츠케모노 등 다 신경 써서 나온 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식은 보통 와쇼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일본식 계란말이에 다이콘을 올려 먹으면 밥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쌀이 정말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심플하게 흰밥에 명란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얘는 시라스라고 해서 일본의 멸치 같은 음식입니다. 가마크라가 시라스로 유명한데 맛은 그냥 멸치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소울푸드인 생선을 한 점 뜯습니다. 이렇게 가와구치코 1박 2일 일정이 끝나갑니다. 료칸에서 역까지 이제 무료로 데려다 주셨는데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까 방에 충전기를 두고 온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료칸에서 역까지 직원분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또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가려니까 후지산이 보이기 시작해서 살짝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꼭 좋은 날씨에 가시길 바라면서 갑자기 다들 버스에서 사진 산매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고로 한국분들께 일본 버스는 답답함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규정 속도를 절대 위반하지 않고 시속 거의 한 80km를 넘지 않고 천천히 달려가거든요.